애봉복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2700선까지도 넘어섰는데요. 이제는 이 낙관론과 신중론이 좀 팽팽히 맞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과열 구간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좀 조정 압력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는 촉보가 뜨기도 했네요. 이게 코로나19 관련주들의 급등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시장이 악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장밋빛 전망만을 그리기보다는 혹시나 만약에 이런 거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2월 2주차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바로 출발해 보시죠. 우선 12월 7일 월요일에는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적은 초저유동성 주식에 대해서 30분 단일가 매매 방식을 도입합니다. 현재는 10분 단일가 매매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주기를 좀 더 늘리는 거죠.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일정한 시점마다 하나의 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분 동안은 주문을 모아서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 거래 빈도가 낮은 주식은 높은 호가를 제시한 몇몇 주문 때문에 주가가 크게 변동해서 투자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가 매매 주기를 늘려서 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해당 종목들은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날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의료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의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화이자 관련주보다는 모더나 관련주가 더 강세를 보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날도 다른 백신주들 기대감 선반영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모더나는 오는 17일에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존슨앤존슨은 내년 2월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7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정부가 약 한 달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맞물려서 코로나19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코스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명신산업. 테슬라와 협력업체로 알려지면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총 주식 수의 24% 정도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30.6%인데 당연히 SK바이오팜 81%, 카카오게임즈 58%,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43%와 비교하면 낮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지도에 비하면 또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상장 후의 주가 추이가 기대가 되네요. 네, 넘어가서 12월 8일 화요일에는 FN 가이드의 공모 청약이 시작됩니다. 제가 기업 관련해서 또 산업 관련해서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이 바로 이 FN 가이드인데요. 이렇게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5,200원에서 6,500원 사이고요. 밴드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84억에서 106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 공모 규모가 300억 원 이하의 소형 IPO가 대체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서 기대가 되기는 좀 하는데 아직은 수요 예측 결과가 안 나왔더라고요. 청약하실 분들은 수요 예측 결과 통해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리고 유통 후의 가능 물량 꼼꼼히 챙기고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날 미국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미 당국 모두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간 대화 교착 장기화 국면에서 비건 대표가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네요.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넘어가서 수요일 일정 보시면 제7회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우디, 벤츠, BYD 등이 참가하고요. 이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전시와 시승체험 진행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 개인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경찰법을 포함해서 공정경제 3법까지 모두 일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애소리의 주식수다에서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핵심만 다시 짚어보자면 현재는 상장사의 경우에 총수일과 지분율이 30% 이상, 그리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총수일과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 전부 포함되고요. 또 총수일과 지분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로 규제 대상에 편입될 기업들 꽤 많겠죠. 그리고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배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분을 처분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에 이 지분 처분을 위한 매물이 시장에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기업 5개 그림으로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 기업의 일정 지분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넘어가서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가 있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앞으로 주식시장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은 9월 동시 만기 이후에 코스피 200 선물을 37,000계약 정도 순매수했는데요. 이 중에 롤오버 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롤오버는 쉽게 말해서 선물 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개념이거든요. 12월 만기물을 내년 3월 만기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만기를 연장하면 그만큼 코스피 흐름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롤오버를 하지 않으면 만기에 매도해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의 방향성을 보고 주요 투자 주체들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번 선물옵션 만기 굉장히 특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 FDA가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 자문그룹 회의를 소집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관련 이벤트 아직 살아있는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이날부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고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현행 차도 대신에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삼천리 자전거나 알톤 스포츠, 파워로직스 등 자전거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이날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요. 은행 통합 클라우드 금융인증서가 이날부터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금융인증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PC에 인증서를 저장한 뒤에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서만 모바일로 공인인증서를 옮기고 그래야만 또 스마트폰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은행 통합 금융인증서를 저장하고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기기, PC가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다 등록을 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서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권 통합 공인인증 플랫폼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관련주들 다시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챙겨보세요. 목요일에 일정이 참 많네요. 이날 카카오게임즈의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죠. MMORPG인 엘레온이 정식 출시됩니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사전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반응과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이 엘레온 출시는 상장 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꼽히던 이벤트였으니까 향후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드디어 금요일 일정입니다.
11일에는 북미 최대 게임 시상식인 더 게임 어워드가 미국 LA, 영국 런던, 일본 도쿄에서 3원 온라인 중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 사막의 신규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마 감삭 세리를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X 300 정기 변경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이 보통 정기 변경 발표일 기준으로 20영업일 전후 편입 종목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발표일 이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정기 변경 반영일까지 누적 수익률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발표일 전부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편입 종목들 매수를 해서 변경일에 매도하는 전략을 활용해보면 좋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 150의 경우에는 발표일 이전보다는 발표일부터 정기 변경 적용일까지의 성과가 더 높다고 하니까요. 발표일 이후에 매매하더라도 충분한 초과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다음번에는 꼭 매매에 활용을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의 마지막 일정, 포스코가 이사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수소사업 진출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회람한 뒤에 수소사업 진출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SK에 이어서 포스코도 수소사업을 본격화하네요. 트렌드인가 봐요. 수소 관련주들 긴 흐름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은 아니지만 내년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이거든요. 제약주는 보통 주요 학회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보면 1월에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4월에 미국 암학회와 6월에 미국 임상종약학회 등 상반기에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보통 학회 관련 기대감이 높아지는 1월과 3월, 5월이 대체적으로 제약주 흐름이 우호적이었고요. 주요 학회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인 7월에는 차익 실현으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1월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일정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대하면서.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봐주시면은 확실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12월에 미리 참여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로는 약세를 좀 보이다가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 이전 등 확실한 성과를 낸 기업 위주로 주가가 빵 점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201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행사 개최일인 2020년 1월 13일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100%를 넘죠. 엄청나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2021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느냐는 거죠. 저는 열심히 뒤져보기는 했는데 아직 확실한 명단을 찾지는 못했고요. 셀트리온, ABL 바이오, 오스코텍, 나이백 정도는 확실한 것 같아요. 혹시 추가로 아는 기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이번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오스코텍과 나이백인데 사실 데이터 발표 의무가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오스코텍은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EA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 여기서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가능성을 아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백도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관련해서 전임상 데이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데이터가 확보되면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12월 둘째 주 주간 증시 일정과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미리 짚어봤습니다. 보면 애봉님들 중에서도 일정 매매 특히 잘하시는 분들 몇몇 분 계시죠? 제가 일주일 단위로 일정들을 말씀드리지만 더 앞선 일정들까지도 직접 체크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를 위해서 남은 시간 또 잘 재정비해봅시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